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했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평온함을 느끼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감싸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미소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 고려의 깊은 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은 고즈넉한 기와집 마당에 한 중년의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송문수. 한때 조정에서 존경받던 관료였다. 달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었으나 그 빛은 그의 근심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수의 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달을 가리듯 무거운 생각들로 뒤덮여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 끝없는 수수께끼 속에서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노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 숨결은 마치 겨울산의 바람처럼 서늘하고 쓸쓸했다. 문수는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풍수와 역수를 탐닉했던 이였다. 학문으로 마음을 정갈히 하고자 했던 그는 이 신비로운 학문에 일찍이 통달했다. 그러나 그의 깊은 지식은 마치 깊은 샘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학문이 얼마나 심오한지 짐작하지 못했다. 문수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으나 그중 맏아들 송지훈이 단연 돋보였다. 지훈은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재였다. 준수한 외모,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고든 심성을 지닌 그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세월이 흐르며 지훈은 학문에 정진하여 당당한 선비로 성장했고 3대에 걸친 명문가의 유산을 이어받아 모두가 그를 미래의 큰 인물로 여겼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조정에서 명성을 떨쳤고 지훈 역시 그 뒤를 잇는 빛나는 별로 보였다. 그러나 문수의 눈에 비친 지훈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이 지훈을 칭송하고 부러워할 때 문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에 새겨진 주름, 지훈을 마주할 때마다 드러나는 무거운 표정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지훈은 아버지의 냉랭한 태도 앞에서 점점 위축되었고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릴 수 없는 그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나그네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이를 지켜보던 지훈의 어머니 최씨 부인은 남편의 태도에 깊은 불만을 품었다. 어느 날 부인은 조심스레 문수에게 물었다. 당신 어찌하여 우리 착한 지훈에게 그토록 냉정하신지요? 어찌하여 어린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지요? 그러나 문수는 그저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의 한숨은 마치 깊은 산골의 메아리처럼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나 지훈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스스로도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씨 부인은 지훈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릴 때마다 주눅든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지훈아, 어찌 그리 낙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엄격하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란다.
고개를 들고 항문에 정진하면 언젠가 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해질 게다. 어머니의 따스한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책을 펼칠 때마다 보내는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종종 집중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럼에도 지훈은 본디 선량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다. 그는 21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가문의 영광을 안겼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은 받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문수가 전라도 도지사로 임명되어 먼 타지로 떠나게 되자 지훈은 마침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새해가 다가오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께 인사드리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그는 용기를 내어 완주로 향했다. 서울을 떠난 지훈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길을 재촉했다. 완주 근처 삼례객사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에는 다시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어찌하여 학문에 힘쓰지 않고 한가로이 길을 나섰느냐 라는 아버지의 꾸짖음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해가 지고 눈보라가 몰아치자 지훈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삼례객사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거센 눈보라가 객사를 뒤덮었다. 지훈은 폭풍을 피해 객사에 일찍 도착한 것에 안도하며 저녁을 먹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이 불쌍한 녀석을 보게 감히 허락도 없이 부엌에 들어오다니. 하인들이 16살쯤 되어 보이는 거지 소년을 몰아내고 있었다. 소년은 추운 날씨에 난로 곁에서 몸을 녹이려 몰래 들어왔다가 하인들의 매서운 호통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지훈의 가슴은 그 광경을 보며 찢어질 듯 아팠다. 소년의 떨리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하인이 삽을 휘두르며 소년을 쫓아내려 하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단호히 나서며 말했다.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소. 이 추운 겨울밤에 저 아이를 내쫓으면 얼어 죽을 것이요. 부엌에서 몸을 녹이는 것쯤 어찌 참지 못하시오? 하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나으리, 이런 더러운 거지를 부엌에 들이면 손님들이 뭐라 하겠소? 소문이 퍼지면 거지들이 몰려올 것이요. 지훈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내 방으로 데려가겠소. 이 아이도 나와 같은 손님이니 더 이상 쫓아내지 마시오.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내오되 값은 내가 치르겠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송지훈은 거지 소년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 추운 겨울밤, 이 국으로 몸을 녹이고 푹 쉬거라. 이 따스함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에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우는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소년이 국을 꿀꺽꿀꺽 삼키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마치 겨울 호수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부유한 가문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살았건만 이 아이는 어찌 이리 비참한 처지에 놓였단 말인가. 세상사란 참으로 알 수 없는구나. 지훈은 꿈결처럼 잠에서 깨어 소년을 바라보았다. 위층 방은 아래층보다 한층 더 차가웠고 이불 한 장 없이 웅크린 소년의 모습은 더욱 처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불을 소년에게 덮어주었다. 하지만 이불을 덮는 순간 가까이서 소년의 얼굴을 본 지훈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아이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니? 그는 다시금 소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으나 그의 기척을 느낀 소년이 놀라며 몸을 떨었다. 어찌하여 이러시는지요? 소년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렸다. 지우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물었다. 너는 남자가 아니라 여인인가?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통역관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의 학대가 날로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여인의 본성을 숨기고 남장을 하여 떠돌며 구걸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난로 곁에서 몸을 녹이려다 선비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다. 그녀의 외양은 초라했으나 말투와 고운 얼굴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훈은 그녀의 고든 성품과 우아한 태도에 점차 끌렸다. 어느새 그들의 대화는 깊은 정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으며 추운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옆에 있는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여인의 본성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더럽히고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선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경솔히 제 몸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님은 곧 떠나시겠지만 저는 다시 이 차가운 세상을 떠돌아야 합니다. 제 몸은 이미 더럽혀졌고 제 처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경솔함을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녀의 고운 자태와 진심 어린 말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눈물을 거두어다오. 어젯밤 나는 너를 경시하지 않았다. 비록 우연히 만났으나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은 너를 데려갈 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다오. 나는 반드시 너를 첩으로 맞아 이 잔혹한 세상에서 다시는 떠돌지 않게 하리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마치 아침 햇살에 물든 연고처럼 환히 빛났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여비를 나누어 주고 하인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객사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인의 옷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거지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고운 자태를 뽐내는 아리따운 소녀로 희망에 찬 눈빛으로 지훈을 배웅했다. 지훈은 길을 떠나며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내가 아버지께 첩을 맞았다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더욱 냉랭히 대하시겠지. 어찌해야 하나?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린다면 어찌 진정한 사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리라 다짐하며 완주로 향했다. 가묘 안채에 들어서 아버지 송문수, 전라도 도지사를 뵈러 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지훈아. 문수가 사랑채에서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늘 차가웠던 아버지가 오늘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자 지훈은 놀라움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의 어머니 최씨 부인도 남편의 변화에 놀라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 어찌하여 오늘 지훈에게 이리도 따뜻하신지요?
문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다. 하지만 지훈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음울한 기운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 기운을 풀 방법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런데 오늘 그 음울한 기운이 사라지고 황금빛 광채가 감도는구나. 최근에 너는 누구를 도왔느냐? 지훈은 삼례객사에서 거지 소녀를 도운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녀와의 약속까지 전했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행위는 큰 은덕이 되었구나. 정의로운 사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늘이 맺어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첩으로 맞아야 한다. 문수는 하인에게 명하여 그녀를 맞이할 가마를 준비케 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그간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머니의 지지와 첩으로 맞은 소녀의 곁에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몇 년 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이후 40여 년간 조정에서 여러 요직을 거쳐 병조판서, 우의정, 그리고 마침내 좌의정과 영의정에 올라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다. 모정의 영원한 노래, 깊은 산골 마을, 구름과 바람이 머무는 곳에 민혜란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았다. 그녀는 세 딸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남편, 윤석주라는 이는 그녀가 온 마음으로 의지하던 기둥과 같은 존재였으나 갑작스레 병매 휩싸여 온갖 약초와 기도가 소용없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미네라는 세 딸을 품에 안고 험난한 세월을 홀로 견뎌냈다. 해라는 밤늦도록 바늘을 꿰어 옷을 지으며 쌀 한 줌, 나무 한 다발이라도 얻으려 애썼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강물에 구멍을 뚫고 손이 터지고 갈라질 때까지 빨래를 해 품삯이나 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일이 없을 때는 남자들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마을로 내려왔다.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1년 360일을 손발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일했지만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그러나 민혜란의 세 딸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고된 노동으로 얼굴은 주름지고 기력이 쇠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늘 들판에서 꺾은 들꽃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와 딸들의 아버지 없는 서름을 달랬다. 마을에서 특별한 음식을 보면 치맛자락에 정성스레 싸와 딸들에게 내밀었다. 한밤중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잠들기 전 딸들의 이부자리를 먼저 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혜란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혜란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세 딸은 해를 거듭하며 건강히 자랐다. 어린 시절에는 여름 오이처럼 쑥쑥 자라났고 성장하며 그 얼굴은 달빛처럼 빛났다. 맏딸 은서는 양귀빛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을, 둘째 딸 은희는 모란처럼 화사한 매력을, 막내딸 은채는 옥처럼 맑고 순수한 빛을 띠었다. 마을의 아들 가진 집안마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세 딸에게 청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라는 결혼을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이라 여겼다. 그녀는 세 딸을 불러 모아 그들의 뜻을 물었다. 맏딸 은서와 둘째 은희는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길 원했다. 하지만 막내딸 은채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사람들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도 호랑이보다 무서운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은채야, 어떤 집에 들어가고 싶으냐? 어머니, 품에서 풍족한 삶은 누리지 못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결코 겪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마음의 고통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착한 사람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딸들의 소원을 들어 라는 맏딸 은서를 윗마을 부유한 집안에, 둘째 은희를 아랫마을 부자 집안에, 막내딸 은채를 산 넘어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 보냈다. 세 딸을 키우고 시집 보낸 뒤 민혜라는 어느덧 60을 넘긴 나이에 접어들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깊이 패이고 검은 머리는 백발로 변했다. 혜라는 여전히 딸들의 새 삶이 순탄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윗마을 은서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아랫마을 은희의 집에 가서 빨래를 거들었다. 그리고 험한 고개를 넘어 은채의 집으로 가 낡은 옷을 깁고 베네쩌고리를 짰다. 하지만 은서와 은희는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산더미 같은 일을 준비해 기다렸고 문턱을 넘자마자 새 일을 맡겼다. 반면 은채와 그 남편은 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일찍 일을 마치고 직접 쏜 맑은 죽과 들에서 딴 나물로 어머니를 대접했다. 세월이 흘러 세 딸 모두 귀한 아이들을 낳았다. 은서가 처사이를 낳자 어머니를 불러 젖먹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빨게 했다. 은희 역시 아이를 낳자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불러 집안일을 맡겼다. 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흘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러나 은채는 출산 후에도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았다. 세월은 덧없이 흘렀고 민혜라는 이제 초라한 노파가 되었다. 한때 꽃처럼 빛나던 얼굴은 밭고랑처럼 주름졌고 윤기 흐르던 머리는 흰 양파 뿌리처럼 백발이 되었다. 곧게 뻗었던 허리는 활처럼 굽어 집신 위로 세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다. 더 이상 딸들을 도울 힘이 없어 오히려 그들에게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더는 저희 집에 계시지 말고 언니 집에 며칠 가 계세요. 은희는 어머니를 나무랐다. 어머니, 어찌 언니 집을 잊고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혜라는 딸들의 매정한 말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두 딸의 집을 찾아 밥 한 수를 구걸하며 다녔다. 은희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서 은채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라는 차마 은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가난한 그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라는 얇은 옷자락을 부여잡고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오가며 고단한 여정을 이어갔다. 맏딸 집에서 쫓겨나면 둘째 딸 집으로, 둘째 딸 집에서 쫓겨나면 다시 맏딸 집으로 끝없는 방랑의 길을 걸었다. 음력 새해 첫 보름달이 떠오를 무렵 산골 마을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혜라는 추위에 떨며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그녀의 맏딸 은서는 더러운 그릇에 묽은 죽 반 사발을 퍼담아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 죽을 드시고 어서 문지방을 넘어가세요. 혜란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다. 한 숟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다. 집을 떠나자마자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녀를 덮쳤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버거운 고난의 길이었다. 추위와 원망으로 몸을 떨며 혜라는 집더미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둘째 딸 은희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은희 역시 어머니를 냉대했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가을 배추잎처럼 펄럭이며 흔들렸고 그녀는 소뚜껑을 열어 누룽지 한 덩이를 대충 퍼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 누룽지나 드시고 제발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헤매지 마세요. 은차의 집으로 가시라고요. 아비 없는 딸들을 키우며 온갖 고난을 견디고 그들을 시집 보내기까지 한 해라는 그 말에 입술을 떨며 멈춰 섰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은희의 집을 떠나 결국 막내딸 은채의 가난한 초가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문 밖으로 나오자 험준한 고개가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세우치며 혜란의 몸을 휘감았다. 집신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내딛던 그녀는 고개마루에 오를 때쯤 이미 해가 동쪽 언덕에서 떠올라 서쪽 산자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산에 걸린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라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은채의 집은 고개를 넘으면 금세 닿을 것 같았지만 내려가는 길은 배고픔과 허약함으로 더욱 험난했다.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고되었다. 집더미에 손을 짚고 한 걸음 내딛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라는 간신히 길을 이어갔다. 그러나 절반도 내려가지 못한 채 얼어붙은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다친 다리를 끌며 라는 간신히 언덕 위에 앉아 멀리 보이는 은채의 초라한 초가집을 바라보았다. 은채의 맑은 옥빛 마음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 집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하지만 산빛 아래 홀로 앉은 어머니를 은채가 어찌 알 수 있었으랴.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서산 너머로 황혼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라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바람이 그녀의 외침을 은채의 초가집까지 전해준다면 은채가 달려와 자신을 품에 안아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라는 산빛 아래 앉아 은채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로 눈가를 적셨다. 허리는 활처럼 굽고 백발은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는 그렇게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잿빛 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따뜻한 날씨에 힘을 얻은 은채의 남편 박진우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올랐다. 산비탈에 이르러 그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는 장모 미네란, 아니 이제 생기를 잃은 그녀가 무릎을 끌어안고 산 아래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진우는 절망 속에 외쳤다. 어머님, 어머님. 그러나 늘 따뜻했던 장모는 대답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백발이 봄바람에 나부끼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어머님, 그의 애달픈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 쳤다. 그때 집안일을 하던 은채는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손을 멈췄다. 그 비통한 소리가 진우의 것임을 직감한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 산으로 달렸다. 고개의 중턱에 이르러 진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모습을 본 은채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진우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은채는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은채의 절규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민혜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반나절을 울다 지친 진우는 은채를 부축하며 말했다. 사랑, 더 울지 마시오. 우리의 눈물이 샘솟아 어머님을 되살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어머님은 추우실 터이니 더 떨게 하지 말고 편히 모셔드립시다. 은채는 흐느끼며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매일 우리 집을 내려다 보실 수 있고 우리도 매일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거예요. 진우와 은채는 그곳에서 민혜란을 정성스레 묻었다. 세월이 흘러 첫 딸과 둘째 딸이 지나 한식날이 다가왔다. 은채 부부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제를 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위에는 하얀 가지에 연보랏빛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은채와 진우는 그 꽃들이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피어난 것이라 믿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갔을 때 그 꽃들은 이미 시들어 보랏빛 꽃잎은 순식간에 흩어지고 은빛 실타래만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 딸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허리 굽고 백발 흩날리며 마을을 헤매던 민혜란을 떠올리게 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꽃을 분꽃이라 부르며 그 속에 담긴 눈물 어린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 분꽃은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지만 가시덤불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 바람 따라 흩어지며 민혜란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전한다. 오늘도 산자락에서 분꽃은 피어나고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간다. 그 꽃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피어난다. 은채는 매일 무덤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